자, 안녕하십니까. 난이도를 뛰어넘는 본질의 힘, 영어 이수현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뵙게 됐는데요. 제가 현장에서 실물을 이렇게 딱 접하면은 영상이나 사진보다는 실물이 훨씬 더 낫다. 이런 말씀 많이 듣습니다. 예, 이유는 단순합니다. 현장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얼굴을 가리고 있기 때문이죠. 예. 어떻게 좀 재미있으셨나요? 예. 영상으로 만나게 됐는데, 어쨌든 저기 오늘 제가 이제 어머님들과 아버님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천천히 한 번씩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본격적으로 드리기 전에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저랑 같이 퀴즈 한번 풀어보실게요. 퀴즈. 자, 우리 화면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받으신 유의물에도 있습니다. 이제 고3 영어 본질에 대한 몇 가지 퀴즈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이제 고3 영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얼만큼 이해도가 높으신지 이거 한번 여쭙겠습니다. 자, 수능 영어는 영어 능력 평가 시험입니다. O일까요? X일까요? 자, 기본 문제입니다. O일까요? X일까요? 예, 이거는 정답의 X가 맞습니다. 자,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토익 시험하고 토플 시험 차이점 아시죠? 토익 시험은 비즈니스 잉글리시입니다. 그러니까 어휘도 문장 표현도 다 그렇게 됩니다. 반면에 토플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건 유학생 영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0점 만점에서 60점이 스피킹하고 라이팅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험이에요. 우리가 이제 토익 시험하고 토플 시험 이 두 시험이 말입니다. 한 시험을 잘 본다고 해서 나머지 시험을 꼭 같이 잘 보는 건 아닙니다. 이유는 단순하죠. 다른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수능 영어는요,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영어 능력 평가 시험이 아닙니다. 이건 이제 어떤 시험이냐? 얘는 영어로 보는 언어 논리 시험이에요. 영어로 보는 언어 논리 시험이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데, 얼마 전에 재작년인가 우리 케이블 TV에 나와서 타일러라는 친구가 수능 문제를 풀다 틀렸어요. 그리고 자기는 답을 찾을 수 없다, 이 얘기했었습니다. 뭐 그래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됐죠. 원어민이 틀리는 영어 문제가 말이 되느냐? 근데 잘 생각해보면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국어 원어민입니다. 그런데 국어 문제 틀리잖아요. 그렇죠? 이유가 이렇습니다. 시험의 성격을 잘 보셔야 되는데, 얘는 무슨 시험이기 때문에요? 언어 논리 시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이티브 애들도 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능 영어를 잘 보기 위해서는 영어 실력과 언어 논리 실력 당연히 둘 다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인데, 자, 수능 영어 시험에는 말하기와 쓰기가 출제되지 않는다. O일까요? X일까요? 예, 이것도 X가 맞습니다. 우리 말하기, 쓰기 문항 수능에 나옵니다. 말하기가 뭐냐? 다음 대화를 듣고 남자가 할 말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이게 말하기 문항입니다. 그럼 쓰기 문항은 뭐냐? 우리 이제 요새 우리 수능에서,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우리 순서 문제하고 삽입 문제. 자, 순서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자, 삽입 문제. 얘가 우리 쓰기 문항, 이거에 해당됩니다. 이게 왜 쓰기냐? 글을 쓸 능력이 있는지 이걸 묻겠다 이거죠. 예?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 문항들은 요새 1등급, 2등급 흔히 얘기하는 상위권 친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 유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요거 이제 좀 아리까리 하실 겁니다. 자, 내신 성적과 수능 성적은 이거는 비례한다, 비례하지 않는다. 자, O일까요? X일까요? 자, 지금 전부 다 X 체크하고 계시죠? 그렇죠? 고3 때는 O가 맞습니다. 고3 때입니다. 왜 O가 맞느냐?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우리 고3 때 우리 아이들이 영어 내신 뭐로 보는지 다 아시죠? 뭐로 봅니까? 예. EBS 교재를 봅니다. 이 EBS 교재는 어떤 교재죠? 예, 수능 연계 교재입니다. 연계 교재고, 그러니까 우리 수능 특강 영어, 수능 특강 독해 연습, 수능 완성 이 세 권에서 수능 때 총 합해가지고 7문제가 독해 문제에서는요 7문제가 직접 연계가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고3 때 이 EBS 교재를 가지고 전부 다 학교에서 내신 시험을 봐요. 근데 EBS 교재의 특징이 뭐냐? 일단 첫 번째,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두 번째, 지문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세 번째, 그러니까 우리 내신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일단 이걸 통째로 암기하는 내용이 너무 많은데, 다 암기할 수 없으니 일단 뭐부터 해야 됩니까? 이해부터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해야지 시험장에서 이게 이제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내신도 마찬가지고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고3 때는 내신 성적과 수능 성적이 비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 한번 다른 클래스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올해 우리 명덕외고 고3 친구들 내신 수업을 했었는데, 이제 이 친구들이 많을 때 한 57명, 58명 이렇게 들어왔어요. 한 클래스예요. 들어왔는데, 이제 이 친구들이 중간 기말 때, 그러니까 기말 때 다 합해가지고 1등급 친구들이 4명, 5명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시험은 4명 나왔고, 한 시험은 5명 나왔는데요. 근데 굉장히 충격적인 거는 그 4명, 5명 제가 다 물어봤는데, 고2 때까지 단 한 명도 1등급이었던 친구가 없었어요. 참고로 외고는 학년에서 전체 다 합해가지고 7명, 8명 1등급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더 웃긴 거는요. 이 친구 중에 한 명은 저한테 찾아와서 아주 솔직히 고백하더라고요. 선생님, 저 고2 때까지 커리어 하이가 5등급입니다. 근데 1등급이 나왔죠. 바꿔서 얘기하면은 원래 1등급 받던 4명, 5명은 1등급 못 받았겠죠. 이유가 뭘까요? 일단 첫 번째는 제가 굉장히 잘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서 웃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이거예요. 수능 적합성입니다. 수능 적합성. 즉, 수능에서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이 고3 내신 성적도 잘 받는 성향이 있습니다. 성향이 있고, 우리 좀 이따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좀 더 심도 깊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인데요. 자, 4번에요. 뭐가 있습니까, 어머님들? 예. 자, 수능 최고난도 문항은 빈칸 추론 문제이다. O일까 X일까요? 요새는 X가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었죠. 순수하고 삽입 문제 어렵습니다. 자, 5번. 자, 고3 내신은 학교별 편차가 크다. O일까 X일까요? 예, 고2 때까지는 큽니다. 근데 고3 되면은 학교별 편차가 크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EBS 교재 말씀드렸었죠. 그렇죠? 학교별 편차보다는 학년별 편차가 훨씬 더 큽니다. 자, 그다음 6번째. 영어 3등급부터 서울대 정시로 진학이 가능하다. O일까 X일까요? 예. 올해 입시까지는 O였습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X가 됩니다. 우리 서울대하고 고대가 이제 이 두 대학을 왜 우선 말씀드리면은 내년에 이제 영어 감점 폭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원래 0.5점 감점이었거든요. 0.5점 감점이었는데 서울대 같은 경우는 3등급부터는 감점 폭이 3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지 마라 이거죠. 고대가 지금은 1점씩 감점시켰는데 근데 내년부터는 3점씩 감점시킵니다. 오지 말라는 거죠. 서울대하고 고대에서 그 점수 메울 수가 없습니다. 메울 수가 없고 사실 이제 기술 정시가 지금 확대된다 이래가지고 어머님도 아버님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영어 같은 경우가 정시에서 영향력이 훨씬 더 커지기 시작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꼭 그 같이 인지하고 그 다음에 영어 수능을 대비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고요. 자, 이제 퀴즈를 다 푸셨으니까 저랑 같이 다른 것들 좀 보실게요. 보실 텐데요. 우리 이제 수능을 아직 안 봤으니까요. 9월 평가원 최근에 봤던 이 시험 가지고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월 평가원의 영어 1등급 비율이 5.75%였습니다. 5.75%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번 9월 평가원은 영어가 절대평가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상대평가였어도 1등급 비율은 이렇게 나와요. 왠지 아시죠? 4%까지인데 4% 동점자들을 전부 다 1등급 처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능에서 뭐 다른 과목들, 상대평가 과목들이 1등급이 4%가 아니라 뭐 4점 몇 % 나오는 경우도 있고 좀 이제 동점자가 많으면 5%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고요. 이거 상대평가였을 때 1등급은 몇 점이었다? 90점이었다. 제가 농담 삼아 그러는데 도대체 영어가 언제부터 절대평가였던 거냐. 제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자료를 좀 더 보실게요. 역대 1등급 비율입니다. 역대 1등급 비율인데 절평 이후로 위 글씨 안 보이시면은 거기서 보시면 됩니다. 그 유인물 보시면 됩니다. 유인물 보시면 되는데 자, 이제 여기 19학년도 6월 이때가 영어 1등급 비율 몇 %였느냐? 4.23%였고요. 그 다음에 19학년도 수능, 재작년 수능이죠. 그러니까 5.33%가 나왔고 그 다음에 9월 달에 5.88%가 나왔고요. 이번에 5.75%가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그 점수들을 왜 이제 말씀을 드리느냐? 영어 수능이 어려울지 쉬울지 저한테 해마다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선생님, 올해는 영어가 쉬울까 어려울까요?
예. 제가 보기에는 어려워도 어렵고요. 쉬워도 어렵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절평 이후로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수능 영어는 제가 보기에 난이도가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난이도 자체가 춤을 췄다 이게 아니라 엄밀하게 말씀드리자면은 학생들이 공부했던 양이나 아니면은 이 수능을 대하는 자세나 요게 제가 보기엔 출렁거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그러니까 뭐 또 학생들이나 부모님들 여쭤보시는데 이번엔 9월 평가원이 어렵던 겁니까? 뭐 어려웠죠. 애들한테는요. 제가 보기엔 절대적인 난이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준비하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3 영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첫 번째, 절대평가는 뭐가 아니라, 이건 쉬운 시험과 동의어가 아닙니다. 아까 쭉 말씀드렸었고요. 절대평가는 오히려 더 문제인 게 89점 문제입니다. 아시죠? 아니, 차라리 이게 상대평가라면 89점 가지고 우리 표준점수 받으면 되죠. 근데 영어 같은 경우는 89점 2등급 나와버리면 몇 점 무조건 펑 까여버립니다. 사실 굉장히 잔인한 문제입니다. 잔인한 문제고요. 자, 두 번째, 아시겠지만 영어라는 과목 자체가 지속적인 준비가 없으면 준비할 수가 없는, 시험 볼 수가 없는 이런 과목입니다. 그래서 90점을 받겠다는 발상으로는 절대 90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수능 영어는 아까 말씀드렸죠. 영어로 보는 언어 논리 시험이다. 원어민도 틀리고 이게 우리 고1, 고2 때하고 고3 때의 가장 큰 차이점이 돼요. 우리 아이들이 3월달 교육청 모의고사 때까지는 거의 대부분 영어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 3월 교육청, 그 다음에 고1, 2 모의고사는 전부 다 학교 선생님들께서 출제하시는 거고요. 우리 고3 수능 평가원 이후 시험은 교수님들께서 출제하시는 문제입니다. 궤적이 달라요. 질이 다르고 그래서 교육청 모의고사 가지고 점수가 괜찮다 안 괜찮다 사실 뭐 우리 애가 영어를 잘한다 못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수능평가원 기출문제 풀어보기 전까지는 우리 아이가 영어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EBS 중요하죠. 수능에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지문이 7문항인데 이 7문항의 점수 배점이 이렇게 됩니다. 3점, 2점, 2점, 3점, 그 다음에 3점, 2점 이렇게 되거든요. 계산되시죠? 예. 이 문제 자체가 그러니까 7문항이니까 14점인 것 같지만 실제로 여기에 3점짜리 문항에 3점이 더 들어가서요. 이게 일반적으로는 17점입니다. 17점인데 우리 어머님도 아버님 꼭 아실 게 있습니다. 최근에 작년 수능부터 시작해서 올해 6평, 9평 그리고 이제 다가올 수능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 EBS 연계 문제가 난이도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상승했어요.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이해 못했던 질문, 이거 무슨 말이지? 이랬던 질문이 얘가 우리 지금 수능이나 평가원에 연계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맞추고 틀리고가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하고 오단일 베스트 5 안에 한 3문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EBS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고 근데 이 철저한 대비는 결국 뭐가 아니라 암기가 아니라 학습이 필요합니다. EBS 지문 다 외울 수 없습니다. 수능 때까지 영어, 독해에서 수능 완성까지 총 합쳐가지고 지문이 한 600개 정도 됩니다. 600개 지문 다 못 외우죠, 당연히. 그렇죠? 다 못 외우고 EBS 지문을 가지고 이제 수능을 공부한다는 전략으로 이렇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다섯 번째 말씀드렸지만 고3 내신 영어는 뭐다? EBS다. EBS 이것 때문에 학년별 편차보다는 학교별 편차가 훨씬 더 큽니다. 훨씬 더 크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까지가 저기 영어에 대한 얘기였고 이제 아까 제가 뭐 잠깐 뭐 제 소개를 좀 못 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운이 좋아서 외고 졸업했고 그다음에 서울대 영어교육과 이렇게 졸업했는데요.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들었던 말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선생님, 수능시험장에서 선생님이 가장 많이 기억났어요. 저는 사실 이 말이 가장 저한테 이제 뭐 프라이드가 되고 그다음에 제가 강의를 하고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이 되는 말이었습니다. 왜 이제 저기 시험장에서 가장 기억나는 선생님이냐? 일단 어머님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고기는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잘해보지 못했던 사람이 공부를 잘 가르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어나 영어는 전공자가 아니라면 사실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영어,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잘 수능 보기 위해서 대학 가서 앞으로 나아가서 삶에서 텍스트를 읽으면서 필요한 영어에 대해서 전공자가 아니라면 제가 보기에는 잘 가르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자, 우리 학습이 관한 건데요. 학습에서 습자가 어떤 습자죠? 습관할 때 습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뭐 한번 보고 나서 당연히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보기엔 요새 제가 경험한 우리 아이들은 사실 뭐 이해는 하겠는데 알긴 알겠는데 적응 못 시키겠다 뭐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이건 뭐가 문제냐? 습관화예요. 습관화가 문제여서 우리 아이들 습관화 시킬 때까지 주차별 교재, 주교재 꾸준히 반복시키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우리 아이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네가 뭘 잘하느냐?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풀죠. 이제 뭐 객관식 문제 풀 때 1, 2, 3, 4, 5번 적어놓고 뭐 1번 지우고 2번 지우고 이러다가 몇 번 두 개 남고 이러는데 저는 아이들하고 이렇게 수업하지 않습니다. 야, 이거 답 아니지? 이거 답 아니지? 그러니까 이거 답이지? 이렇게 수업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 정답인지, 자, 이거니까 이게 정답이지? 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오답을 지우는 게 아니라 왜 이게 정답인지 여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이게 결국은 뭐 2개 남고 뭐 저기 이제 고쳐서 틀렸다는 둥 이런 얘기 하는데 이 이유는 결국 정답으로 가는 근거 이게 이 길 자체가 확실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제가 보기에는 제가 가장 자신 있는 거는 교재입니다. 뭐 이렇게 한번 좀 비교해 볼게요. 전쟁터에 싸우러 나가는데 누구는 총 들고 나가고 누구는 칼 들고 나갑니다. 그럼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총을 든 애가 이기겠죠. 그렇죠? 교재는 무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입시라는 전쟁에서 무엇을 가지고 싸울지 이거에 있어서 교재가 바로 무기고요. 이 무기 제가 아주 겸손하게 말씀드리자면 대한민국에서 제가 제 교재가 못해도 3등 안에 드는 것 같아요. 아주 겸손하게 말씀드리자면요. 그래서 요거는 학원에 비치해놨으니까요. 한번 직접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커리큘럼 나와 있는데요. 커리큘럼은 이제 맨 처음에 뭐 구문 어법하고 그 다음에 저기 당연히 해야 되겠죠. 구문 어법하고 논리독해하고 맨 처음에 같이 진행이 됩니다. 같이 진행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머님들 궁금해하시면은 나중에 다시 한번 여쭤보시면은 수상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네요. 제가 이제 올해 고3 강의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해놨느냐. 거의 대부분 학원에 제가 일부러 시간을 2타임을 깔았습니다. 왜 2타임을 깔았느냐. 사실 이 2타임을 깐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는 1학기 내신 때문입니다. 우리 1학기 내신 때 수능 특강 영어를 보는 학교가 있고 수능 특강 독해한수를 보는 학교가 있습니다. 내신 진행합니다.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내신 수업 하시나요? 예, 내신 수업 진행합니다. 물론 내신 때만 와서는 좋은 점수를 받기 힘들다라고 이것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능 베이스가 없는 친구들은 고3 내신을 잘 못 봐요. 못 보고 그리고 자기가 나는 상위권이야. 나는 고2 때까지 잘했어. 나는 내신에 문제 없어. 이런 친구들이 고3 때 꼭 내신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머님들 아시겠지만 고3 1학기 내신 굉장히 중요하죠. 그냥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제가 보기에 뭐 비율적으로 뭐 2학년 1학기나 1학년 1학기보다 중요도가 한 4배, 5배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대학 갈 때 있어서 그 정도로 중요한 시험이고요. 자, 이제 내신 수업 진행한다. 이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고요. 뭐 시간표는 이제 참조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끝낼게요. 제가 이제 학부형이 됐습니다. 저희 딸이 둘이 있는데 하나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고 하나가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우리 그 첫째 딸이 작년부터 이제 청담어학원 뭐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에이프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뭐 학부모 상담을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습니다. 갔는데 우리 저기 청담어학원에서 상담해 주시는 뭐 그분들께서 당연히 훌륭하신 분들이겠지만 저도 딱 이제 나름 서울대 영어 교육을 전공한 전공자인데 제 상담하는 소리가 사실 잘 귀에 안 들어오겠죠. 그래서 제가 가서 그랬어요.
아, 됐고요. 일단 교재 갖고 오라고. 제가 청담원 와서 일단 교재 좀 보자고 해가지고 일단 교재 받아가지고 교재부터 봤거든요. 왜 학원 선택하실 때 제발 이런 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뭐 좋다고 하더라, 뭐 좋다 하더라. 제 경험상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재는 거짓말을 못해요. 교재는 이건 거짓말을 못합니다. 얘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못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전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저기 교재 학원 선택하실 때 제발 여기 영어 선생님, 여기 국어 선생님, 수학 선생님 교재 좀 봅시다 라고 이렇게 하시고 어디 가셔도 학원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만간 현장에서 다시 한번 좀 만나볼 기회가 있을 거고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